오늘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에 확률로 본 세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들은 많은 두려움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질병, 아픈 것, 그리고 이제 이건 몸으로 느끼시니까 그다음에 또 언론 기사를 보면은 치매, 남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또 그다음에 이제 요새 고독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럼 확률적으로 어느 게 제일 높은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지금 뭐 우리 다 알다시피 한 16% 되는데 2025년에 20%, 2030년에 25%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어르신들은 더욱 더 많아지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뭐 2025년에 20 보세요. 25%라고 하면 30년에 네 분 중에 한 분이 65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생각보다 굉장히 큰 충격이 여러 가지로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얼마나 사시냐를 보니까 기대 여명이라는 건 65세에서 플러스니까 대략 벌써 남자는 83세에서 5세, 여자분들은 88세. 뭐 이게 통계는 이거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언제까지 살 거냐 평균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100살 다 넘으시기를 바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프지 않고.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기간이 한 7년,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73세,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그 나이 때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계에서 말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65세 노인들 중에서 질병률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보니까 이제 암이 이제 전체 중에 한 0.7%, 0.8%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망 원인을 보면 질병의 암이 뭐 30% 이렇게 된다 그러지만 65세 이상 중에서는 한 0.8% 이렇게 되는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만성 질환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얘기하는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이 만성 질환 때문에 대학병원을 가고 거기서 의료비를 굉장히 많이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하나는 대학병원을 덜 가도 되는 병이니까 동네 주치의가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하나의 방향법이고 두 번째는 미리 예방을 해서 이거 약 안 먹게 해드리자 이런 건데 시니어 관점에서는 이제 약 드시는 순간부터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는 조명진 대표님 계셔서 뭐 이런 거 많이 이해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에 의존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통계적으로 자 당신이 65세 이상이다 그랬을 때 그 만성 질환을 몇 개 가지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뭐 세 개 이상이 반인 거예요. 다행히 여기 세 분은 그게 하나도 없으신데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는 65세 이상의 3개 이상이 뭐 반이면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요. 75세 정도 되면은 그냥 다 3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노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두렵나? 근데 실제로 치명적으로 두려운 것은 치매죠. 그럼 노인들 중에 몇 분이 치매냐? 그러면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인 거예요, 현재. 거의 그 나이가 이제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80대가 되면은 거의 21%, 85세가 되면 40%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치매가 뭐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피해를 줄까 봐. 내가 누굴 못 알아볼까 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공포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치매에 대해서 모르니까. 마치 뭐 AIDS처럼, 에이즈처럼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치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조민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해법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알면 두렵지 않은데 몰랐을 때 또 그리고 처음에 받아들일 때 치매를 비난하는 관점에서 봤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뭐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기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럼 병이 두려운가?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실은 제일 두려운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독거노인 비중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인 가구가 한 33% 돼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시니어들은 다 4인 가구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들 생각으로 가구하면 4인 가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가 대세고 이건 점점 늘어지는데 그럼 나이가 드신 분들 어떠냐? 여성분들이 더 많이 사시고 뭐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혼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독거 가구가 34%예요. 심각한 거거든요. 시골로 가면은 뭐 거의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거사가 많고 제 주변에만 하더라도 시골로 가면요. 어느 날 문을 열어봤더니 옆에 있는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독고 관리사라는 것도 있고 한 3중, 4중으로 체크를 합니다. 더블 체크를 해서 어떤 수치를 낮추려고 하냐면 이 독고 무연고 사망자를 낮추려고 해요. 그래서 다행히 전체 인구에 비하면 뭐 천 몇백 명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이거는 이제 사회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라든지 시스템으로 이렇게 케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관점으로 가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는데 미혼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 친구 중에는 그 다음에 그 뭐 혼자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 다음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돌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두려운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암이나 이런 거는 의학 발전에 따라 관리에 따라 개선할 수 있고 치매도 점점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혼자 남는 것, 특히 소통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스타일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이 세 가지 중에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막상 당사자니까 뭐 7학년 이렇게 되시고 보니까 어떤 게 두려운지를 한 가지만 짧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학기 씨가 얘기했던 세 가지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니네요. 그거 뭐 죽음에 대한 것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예. 아무런 두려움이 없죠. 예.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은 여기 저희는 이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사례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전에 이제 노감사님 말씀하신 얘기 같은데 로라 카스텐센 교수가 이제 시니어들이 더 좋은 거는 철저히 현재에 더 집중하고 정서적 감성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기쁨, 행복, 긍정적인 자극에 집중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그걸 어떻게 움켜잡을까 이런 고민도 많으신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결론 여기 제가 있는 선배님들처럼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또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웰다잉이 있으니까 더 기여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앞에서 얘기했던 질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독고라든지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구가 멸망한다든지 그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